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키슬입니다. 저탄고지 컨텐츠에서는 맨날 자막만 나오고 얼굴을 들이밀게 됐네요. 반갑습니다. 제목 보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또 식단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오늘 이 얘기는 제가 컨텐츠를 하는 김에 꼭 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저탄고지 채널에 제 얼굴을 들이밀게 됐고요. 지금 되게 급하게 하는 거라서 지금 저의 이 꼬라지와 각종 상태가 방금 운동해가지고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생각났을 때 급하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오늘 얘기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왜 꼭 명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저탄고지를 오래 했다 보니까 2016년 7월부터 했으니까 좀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식단 상담도 하고 알코올 중독 컨텐츠 만든 이후로는 이제 알코올 중독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약간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. 다들 마음이 좀 많이 조급하세요.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 컨텐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.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 하고 그게 잘 되길, 효과가 있길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. 저는 30대 중반이거든요. 그러면 사실 저탄고지를 한 3년을 제외하고 거의 30년을 탄수인으로 살아왔지 않았겠습니까? 심지어 저는 알코올 중독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긴 시간을 몸을 굉장히 혹사시키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많은 분들이 정말 한 3일에서 일주일 하시고 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 남들은 그렇게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 특히 우리 여성들은 평생을 살면서 다이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잘 알죠. 그런데 그 조급함이 어느 정도로 일을 망치냐면 예를 들어볼게요. 그 초절식, 우리 전부 다 초절식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. 초절식 다이어트로 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를 초절식 다이어트를 했다고 쳐봅시다. 그러면 이제 뭐 살은 어떻게 빠졌을 텐데 그게 이제 또 유지하기가 힘들고 일단 몸이 망가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초절식을 그렇게 하고 이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로 저탄고지를 이쪽으로 많이들 넘어오시죠.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탄고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려 이제 잘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기아 상태를 겪었기 때문에 뭐 저탄고지로 뭘 넣든 뭘 넣든 몸은 일단 저장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런데 저탄고지를 하고 뭐 조금 한 2주, 3주 기다리면 빠지기 시작한다 그랬는데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급할 수밖에 없죠. 왜 남들은 다 빠진다는데 나만 이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. 그런데 지금 그 키토 컨텐츠 크리에이터 연합, 줄여서 키크연, 그쪽에서 잘먹잘빠 캠페인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잘 먹어야 잘 빠진다는 개념이에요. 제가 요 밑에 그 왜 그런 건지 링크를 달아드릴 건데 그 링크 참고하셨으면 좋겠고,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저탄고지를 하면 몸이 이제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, 초절식으로 망가졌던 그걸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수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사실 낡은 거, 고장난 거, 못 쓰는 거를 싹 뜯어내고 새로 이제 막 붙이고 바르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럴 재료가 없는 거죠. 내가 잘 안 먹었기 때문에, 그동안 초절식으로 몸을 쫄쫄 굶겨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제 저탄고지로 제대로 갈아엎고 싶어도 지금까진 재료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이 그 재료를 보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이 찐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몸 입장에서는 집수리할 재료를 구비하는 중인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조급함 때문에 살찌는 걸 보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야. 막 하루하루 몸무게가 막 200g, 300g 막 매일 증량돼. 막 체중계에 올라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초조해요. 심지어 오늘 이 컨텐츠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지금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진짜 잘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한 수리 과정에 돌입해 있구나
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조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초조함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. 안타깝게도 다시 초절식의 세계, 저칼로리 다이어트 세계로 많이들 돌아가게 됩니다. 근데 그러면 이제 더 살이 빠지기 힘든 몸, 그러니까 살이 찌기 쉬운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. 어떻게 저렇게 초절식 하는 동안 다시 살이 빠질지 몰라도 그 초절식을 초절식은 평생 할 수 없어요. 여러분 아시잖아요. 초절식을 그만두는 순간 살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겠죠. 근데 그렇게 또 건강을 잃고 살이 막 엄청 찌고 나서 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아, 저탄고지가 답인 것 같아. 아무래도 난 저탄고지에 다시 돌입을 해야 되겠어. 그래서 다시 오십니다. 저탄고지를 다시 하세요. 근데 남들만큼 또 빠르게 안 빠져. 그럼 또 초조해집니다. 그럼 또 어떻게 되냐? 다시 초절식으로 가시는 거예요. 이거를 무한 루틴으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그러면 몸은 계속 대사는 대사대로 떨어지니까 뭘 먹어도 살이 찌는 몸이 되고 장기는 장기들대로 또 혹사를 당해서 망가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. 그 초조함 때문에.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의 핵심은 초조함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. 내 마인드 관리를 하셔야 돼요. 뭐 저는 이제 왜 명상을 해야 되냐라고 명상이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달아놨지만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으시는 게 좋고, 명상 또는 이제 요즘 많이들 하는 마인드풀니스 같은 것들이 내 스트레스와 또 이 초조함이나 불안감, 이 걱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효과가 있는 걸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명상, 마인드풀니스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, 우리가 살면서 비단 다이어트 때문만 초조한 건 아니잖아요. 뭐 미래에 대한 걱정, 또 뭐 내일에 대한 불안감, 뭐 금전 문제, 가족 문제, 친구들 문제, 사회 문제, 온갖 걱정할 것들에 매여 살잖아요.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나 자신이에요.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찌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찾는 게 뭐냐? 술, 담배 이런 것들이죠. 아니면 정말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. 그걸 우리가 폭식을 한다든지 음식 중독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요. 그게 전부 다 그 불안, 초조, 걱정,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. 특히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, 그리고 어떤 식단으로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, 내 이 초조한 마음을 달래시려면 명상을 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그 초조함을 달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되는 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. 내가 20년, 30년을 망가뜨린 몸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아요. 그거는 몸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. 몸한테 시간을 주셔야죠. 우리가 그동안 망가뜨리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요. 물론 나도 알고 그런 거 아니고 모르고 그런 거지만, 내가 몸한테 못할 짓을 그렇게 오랜 시간 해놓고 한두 달 하고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내 몸한테 진짜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, 만약에 진짜 막 1년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시다, 뭐 살이 찌는 것은 물론이요 건강상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십시오. 그거는 지금 몸 어딘가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. 내가 식단을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강한 식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술, 담배도 안 하고 뭐 정말 깨끗하게 잘하고 막 간간히 단식도 해주고 그러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안 빠진다, 건강상의 개선점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뭐 내가 명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. 그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고요. 기능의학 선생님들 굉장히 다들 친절하시거든요. 기능의학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고 진료 받으시길 바라고, 명상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, 그 명상도 사실 습관 들이기가 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쉬운 일이 없는 건데, 습관 들이기 어려워서 시작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시도해보시는 게 좋겠죠. 요즘은 정말 모두가 명상을 하고 있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만 조금만 검색하셔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명상, 뭐 영어로 메디테이션 이렇게만 찾아도 명상 음악도 많고
명상에 접근하는 쉬운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는 고마우신 분들도 진짜 많고, 어플도 제법 있더라고요. 뭐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뭐 다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어플도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, 그다음에 명상을 하시면서 명상 일기를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초조한 기분이 들었을 때 명상을 했더니 그 초조한 기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었다라든지, 걱정되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뭐 명상을 통해서 그걸 이완시켰더니 한결 뭐 나아졌다라든지, 이런 식으로 직접 생각하시고 겪으신 거를 좀 적으시면 이거는 진짜 다이어트에 도움 됩니다.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 주변 분들의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가 코칭 해드리는 분들의 경험담이기도 해요. 명상을 하니까 내 이 조급했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식단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, 식단에 집중을 하니까 좀 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고, 뭐 먹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고, 이런 식으로 음식을 바라보는 태도도 바뀌고 다이어트라는 마음가짐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. 네, 꼭 명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추한 모습을 하고 여러분들을 갑자기 만났는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, 네, 혹시 뭐 해보시는 분들은 해보니까 어땠다 이런 뭐 후기 같은 것도 이제 제 인스타나 블로그로 남겨주셔도 되고, 제 거 이제 그 채널아트 상단에 인스타로 가는 길, 네이버 블로그로 가는 길 다 있어요. 그쪽으로 오셔서 댓글이나 DM 보내주셔도 되고, 요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좋습니다. 네,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안녕!